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 돌이 조금 지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으로부터 신우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착잡해했고 시부모님도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결혼 초반에 있었던 그 일이 다시 생각나 기분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신우가 안쓰럽지는 않고 결국 그렇게 됐구나 싶은 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결혼 초에 신우가 저에게 아기를 품고 저질렀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저는 아직까지도 신우를 안 보고 살거든요. 너무 어이없고 소름 끼친 그 사건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4년간 연애했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같은 회사에 입사 동기로 만나 호감을 느꼈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남편의 고향은 강원도에 있는 지방 소도시였는데요. 대학을 경기도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혼자 자취를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7살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한창 결혼 얘기 오갈 때 남편네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때 남편 부모님도 여동생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인 여동생은 대학 졸업반이라고 했는데 깡마른 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들도 덩치가 좀 있으시고 퉁퉁하신 편인데 그중 여동생만 말랐길래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 왔다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여동생은 물만 마시더라고요. 살찐다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되더군요. 하여튼 그게 남편 여동생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 후 결혼을 했고 그 여동생은 저의 신우가 되었죠. 남편과 저는 직장 근처로 아파트 전세를 구했고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알콩달콩 재밌게 잘 지냈고 아이는 천천히 가지자고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시부모님을 뵈러 시댁에 갔었는데 시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 새아가 우리가 부탁 좀 하자. 뭔데요 어머님? 우리 주연이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도 안 하고 저러고 있다. 취업 안 하냐고 물어보면 여기에 취업할 데가 어딨냐고 오히려 징징거리고. 주연이는 저희 신우의 이름입니다. 시부모님은 대학 졸업 후 계속 집에서 노는 신우를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취업 자리를 부탁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네 사는 데는 회사도 많고 여기보단 취업이 훨씬 낫잖아. 주연이도 전부터 취업하려면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러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당분간만 주연이 너네 집에서 좀 지내면서 취업 준비 좀 하라고 할 수 없을까? 여기서 준비해도 면접 보러 다니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우더러 같이 살라고 말하시는데 당연히 저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좋지는 않았죠. 신혼살림에 신우가 같이 산다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껄끄럽나요. 그런데 어머님이 원호한테 사실 먼저 얘기했는데 원호는 절대 안 된대. 네가 싫어할 거라고. 너한테 물어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주연이 쟤도 이제 졸업했으니 지 밥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취업 준비 좀 하다가 취업되면 그땐 방구에서 나갈 수 있게 할게. 그 전까지만 좀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거절했더니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였죠. 어머님 말씀은 취업을 위해 면접도 보러 다니고 해야 되는데 여기선 그게 어려우니 취업 준비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좀 지내게 하면 안 되냐는 거였습니다. 취업하면 나가게 하겠다면서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고요.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우가 워낙 술 마시러 자주 다니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남자애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런다나 봐요. 취업 준비 핑계로 방 하나 구해주면 취업 준비는커녕 신나게 놀아제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집에서 살게 하면 오빠 눈치 보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겠냐 그거였죠. 어머님의 말뜻이 뭔지 다 알겠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불편할 것 같고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신혼집에 친하지도 않은 신우랑 같이 살아야 된다니요. 하지만 제 딴에는 한창 결혼 초반이다 보니까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또 어머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거절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신우가 빨리 취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취업 준비하는 동안만 같이 지내자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내가 이해하자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 전세금도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러겠다고 했고 어머님은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 앞에선 거절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하니 저한테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자기야, 진짜 고마워. 주연이한테 최대한 빨리 취업해서 나가라고 할게. 적당한 대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야. 뭐 겸사겸사 잘 됐어. 집에 있으면서 우리 핑핑이도 아가씨가 잘 돌봐줄 거고. 핑핑이는 제가 결혼 전부터 키우던 강아지예요. 11년 정도 된 노견이었죠. 남편도 강아지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신혼집에서 같이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가 낮에는 회사에 있다 보니 낮 동안은 핑핑이가 좀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노견이다 보니 더더욱 마음이 쓰이고요. 신우도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했던 게 기억나서 집에 있는 동안 핑핑이도 좀 봐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신우는 짐 싸들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신우가 바로 취업 준비에 돌입할 줄 알았어요.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하면서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고 나서도 내내 서울에 있는 친구들 만나러 다닌다고 나가고 외박하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낮에는 내내 방에서 드러누워 자거나 폰만 하루 종일 만지고 열심히 놀기만 하고 도무지 취업 준비를 하는 것처럼은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론 집에 있을 땐 주로 방문을 닫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모를 때 틈틈이 취업 관련 준비하고 공부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신우는 취업은 뒷전이고 부모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니 망아지 마냥 신나게 날뛰고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남편 눈에도 취업 준비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잔소리를 했는데요. 신우는 7살 많은 오빠는 좀 무서운지 저희 남편 앞에서는 그나마 착실한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없을 때는 완전 고삐 풀린 망아지였죠. 게다가 같이 사는 건데 신우는 기본적인 집안일도 안 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말하기 전엔 치우는 법이 없고 설거지 한번 스스로 하는 법이 없었죠. 컵은 어찌나 많이 쓰는지 집안 곳곳에 컵이 있었고요. 다른 집안 살림까지는 안 한다 쳐도 최소한 자기 방 치우고 본인 세탁 돌리고 본인 먹은 건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하더라고요. 남편 볼 때면 하는 척하고 저하고만 있으면 안 하는 겁니다. 남편하고 제가 회사에서 같은 팀이라고 해도 업무가 달라서 남편은 외근도 많고 야근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출퇴근도 따로 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랑 신우랑만 집에 같이 머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만만하게 보는 건지 저랑만 있으면 지 마음대로 굴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신우랑 같이 살아보니 신우가 그 외의 문제도 꽤 많더라고요. 다이어트 한답시고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버티다가도 갑자기 입이 터지는지 닥치는 대로 먹어댈 때도 있고 오락가락 했습니다.
어쩔 때는 배달 음식을 한껏 시켜서 혼자 다 먹고 그걸 다 개워내기도 하고요. 저는 신우에게 식이 장애가 있나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다이어트 강박이나 폭식증, 거식증 같은 거 말이죠.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도 신우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야, 이주연. 너 자꾸 굶었다가 폭식하고 그렇게 좀 하지 마. 속 다 버려. 너 어쩌라고 그러냐? 아, 내가 알아서 해. 뭘 알아서 해? 너 어제 언니한테 들으니까 새벽에 또 토했다며? 너 진짜 큰일 난다. 건강 챙겨야 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너 그런 식으로 먹고 토하고 굶고 반복하면 나중에 몸 아작나. 오빠가 걱정돼서 뭐라고 하는 건데 신우는 자기가 어린애냐며 별걸 다 잔소리한다고 궁시렁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저를 힐끗 노려보는 겁니다. 그 눈빛을 본 저는 순간 잘못 봤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를 노려본 게 맞더라고요. 남편 없을 때 신우가 저에게 따졌거든요. 언니, 오빠한테 자꾸 내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요? 내가 뭘 먹든 어쩌든 내 사생활이잖아요. 내가 이 집에 좀 얹혀 산다고 내 얘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좀 기분 나빠요. 라는 겁니다.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얘기했죠. 아가씨, 오해가 있었나 본데 저도 오빠 생각이랑 똑같아요. 내가 지켜봐도 아가씨 식습관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래도 친오빠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빠한테 얘기한 것 뿐이고. 제가 알아서 해요. 언니가 뭐 의사예요? 뭔데 제 식습관이 위험하네 어쩌네 그래요? 제가 여기 산다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라면서 똑바로 보고 따지고 드는데 저도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한마디로 자기가 이 집에서 어쩌고 살든 신경 끄라는 거잖아요. 제 딴에는 옳지 못한 식습관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도 다시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요, 아가씨, 그럼 나도 한마디 할게요. 아가씨가 뭘 먹든 굶든 나도 얘기 안 할 건데요. 뭐 먹고 나면 그건 좀 치우세요. 그 말에 신우는 대놓고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열이 확 받더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비웃었어요? 아니요, 안 비웃었는데요? 네네, 앞으로 제가 먹은 거 싹 치울게요. 됐죠? 그러면서 방으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뭐 저런 싸가지 없는 게 다 있나 싶어서 스팀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결혼 전까지 신우를 딱 한 번 본 게 다고 잘 알지 못했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싸가지 없고 아나무인에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정말 같이 살기 너무 힘든 사람이더군요. 신우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내가 왜 우리 집에 같이 살아도 된다고 했을까 후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우와 완전 사이가 틀어져서 지냈습니다. 말도 거의 안 하고 살았죠. 남편도 제 눈치가 보이는지 신우에게 취업 준비하고 있는 거 맞느냐 물었는데 신우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면서 자기도 스트레스 받으니 말하지 말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취업 준비고 뭐고 전혀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말이죠. 좀만 참아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어머님에게 얘기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은 중국으로 사흘간 출장이 잡혔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는 건 괜찮은데 신우랑 저랑 둘이 있어야 되다 보니 신경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낮에는 내내 회사에 있고 저녁에만 잠깐 보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참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출장을 가고 나니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신우가 집을 나가서 잘 안 들어왔거든요. 간섭하는 오빠도 없겠다. 완전 지 세상이었겠죠. 제가 집에 들어와도 신우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출장 마지막 날이었는데
퇴근하고 와보니 신우는 역시나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 또 서울에 친구를 만나러 갔거나 술 마시러 갔겠죠.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니 어쩌고 살든 네 맘대로 해라 생각하고 저도 그냥 TV 보다가 방에 들어가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자다가 뭔가 밖에서 인기척이 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신우가 이제 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벼랑간 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물컵 어딨어? 라고요. 그 순간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잠이 확 깨더라고요.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마구 떨려왔습니다.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폰을 충전한다고 거실에 뒀던 게 생각이 났어요. 어쩌지 싶고 식은땀이 줄줄 나고 그리고 한편으론 신우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얄밉고 싫은 신우라고 해도 집에 남자가 침입했다면 큰일이잖아요. 하필 남편도 없는데 어떡하지 싶어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문으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라도 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주변을 조용히 뒤져봤는데 방에는 무기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잘 쓰던 커다란 고데기가 있는데 그게 꽤 크고 묵직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 여차하면 그거라도 휘둘러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밖에서 또 들리는 소리가 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들어와. 괜히 깨면 어떡해? 하면서 소곤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 신우가 남자를 데려온 건가? 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했어요. 신우랑 어떤 남자가 불 꺼진 주방에 있다가 저랑 마주쳤거든요. 저는 입이 뜨악했고 신우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남자 누구예요? 아, 친구인데요. 이 근처에서 술 먹었다가 차가 끊겨서. 아가씨! 아, 왜 소리를 질러요? 미쳤어요, 지금? 당장 저 사람 나가라 그래요. 시간이 몇 시인데 나가요. 좀만 있다가 첫 차 시간 되면 나가라고 할게요. 라더니 그 남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남자는 띠꺼운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요. 너무 소름 끼치고 기막히고 저는 당장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도 자다가 놀라서 전화를 받았죠. 무슨 일이야? 네 동생 미친 거 아니야? 집에 남자를 데리고 왔어. 어? 나 자다가 기절할 뻔했다고. 남자를? 이게 미쳤나 진짜. 지금도 있어? 내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첫 차 올 때까지 기다리겠대. 와, 이주연 진짜. 일단 내가 바로 전화할게. 저기 여보, 잠깐만. 왜? 일단은 전화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해. 그 남자 술도 너무 취했고 눈빛도 이상한데 괜히 나가라 어쩌라 하면서 자극시키면 안 될 것 같아. 아, 진짜 미치겠네. 이주연 진짜 가만 안 둬. 첫 차 시간 되면 나간다고 했으니까 내일 오전에 전화해서 얘기해. 그리고 나 더 이상 네 동생이랑 못 살아. 어머님한테 얘기해줘. 알았어. 미안해 정말. 문 꼭 잠그고 자고.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오빠네 집 얹혀 살면서 술 취한 외간 남자를 새벽에 데리고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집에는 새언니 한 명밖에 없는데요. 진짜 쟤는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개념이고 상식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첫 차 타고 나가니 어쩌니 하는데 8시가 넘도록 나가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저도 출근은 해야 되니 결국 조용히 나왔는데 또 경악했죠. 작은 방 문을 활짝 열고 둘이서 드러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팬티바람으로요.
저는 진짜 너무 경악스러워서 문을 쾅 닫았어요. 입에서 욕지거리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인가 싶고요. 저는 대충 옷만 갈아입고 그 집에서 나와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얘기했고 팬티바람으로 한 방에서 자고 있더라며 다 일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신우에게 전화해서 퍼부은 것 같았죠.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 같았고 신우는 잘못했다고 빈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시 저에게 전화해서 주연이가 사과하더냐고 묻길래 사과 안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킨 모양이었어요. 결국 남편이 다시 전화해서 한 소리 한 것 같았고 신우는 어거지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티커운 얼굴로요. 미안해요, 언니. 그때 말도 안 하고 친구 데리고 와서. 그냥 친구도 아니고 남자였죠, 정확히. 네, 남자친구요. 아가씨, 취업 준비한다고 우리 집 와 있는 건데 이런 행동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한테는 친구일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선 낯선 남자일 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어요. 죄송해요. 미안하지만 나 더 이상은 아가씨랑 못 살 것 같아요. 다시 본가로 돌아가던지. 언니, 잘못했어요. 이제 진짜 그런 짓 안 할게요. 진짜 조용히 취업 준비할게요. 네? 그렇게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싸가지 없게 굴 땐 언제고 나가라고 하니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신우가 어쩌든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우가 정말 싹싹 빌었고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한 번만 봐달라고요. 그 모습도 보기 싫어서 말았는데 그 뒤로도 신우는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 매달렸습니다. 며칠 지나면서 저도 마음이 좀 수그러들었고 또 신우도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어쩔 수 없이 얘기했죠. 계속은 안 되고 딱 3달만 더 있으라고요. 취업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딱 3달 해보고 되든 안 되든 그 뒤에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죠. 제 딴에는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하겠지 생각했거든요. 신우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 눈에 띄게 얌전하게 지냈어요. 집에 있을 땐 주로 방문 닫고 조용히 지냈고 전처럼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세게 나오니까 정신 차렸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신우도 그 사건 이후로는 갑자기 각성이라도 했는지 다른 사람처럼 착해졌습니다. 집안일도 잘 해놓고 저희 핑핑이도 잘 돌봐주더라고요. 그전에는 딱히 저희 핑핑이를 산책시켜주거나 먹이 챙겨주는 일이 없었는데 그맘때는 유독 잘 챙겨주었죠. 게다가 제가 아침마다 야채 디톡스 주스를 잘 마시고 가거든요. 미리 저녁에 2, 3일치 갈아놓고 통에다가 담아둔 뒤 아침마다 한 잔씩 먹고 가는 게 습관인데요. 제가 화장대에서 화장하거나 머리 말리고 있으면 신우가 그걸 컵에 따라 갖다 주는 겁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근데 내가 알아서 마셔도 되는데. 그냥 컵에다 주스만 따르면 되는데요, 뭐. 머리 말리면서 드시라고요. 고마워요.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신우는 아침마다 그 주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머리 말리면서 편하게 주스를 마셨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도 흐뭇해했습니다. 신우는 그맘때 나름 면접도 보러 다니는 것 같은데 딱히 연락 오는 데는 없었어요. 신우도 회사 보는 눈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았고 취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았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내니 저도 그때는 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3달만 있다 나가라고 했지만 상황 봐서 좀 더 기다려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기왕 올라온 거 그래도 취업해서 나가면 좋잖아요. 저도 시부모님 앞에서 면이 서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남편도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굳이 아가씨한테 말은 하지 말고 3달 다 되어갔을 때도 취업 안 되면 그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에는 신우와 제 사이가 몹시 안 좋았고 술 먹고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오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 뒤론 신우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조심하려는 게 보였기에 저도 신우를 위해서 좀 더 같이 살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맘때쯤 저는 좀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디톡스 주스를 먹지만 점심 저녁은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맘때쯤 입맛이 뚝뚝 떨어지고 식사가 하기 싫은 겁니다. 입맛이 뚝 떨어져서 밥을 먹어도 깨작거리게 되고 당연히 살도 엄청 빠졌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심장도 빨리 뛰고 식은땀도 잘 났습니다. 입안에 침도 자꾸 마르고요. 무엇보다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식사도 잘 안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심장은 자꾸 빨리 뛰고 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싶어서 병원에 찾아갔고 간단한 검사도 진행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였습니다. 그날은 늦은 밤이었는데 저는 자던 도중 입이 너무 바싹바싹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나왔는데 불 켜져 있는 작은 방문이 살짝 열려 있고 신우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안 자고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물만 마시고 바로 들어갈 생각으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워낙 거실이 조용하다 보니 신우의 통화 내용이 얼핏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지금은 바짝 엎드려 있지. 성질 죽이고. 내가 왜 나가? 쫓아냈으면 냈지. 나는 절대 안 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고 있어. 라면서 막 낄낄대더라고요. 그 대화가 살짝 거슬리긴 했지만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지? 생각하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었죠. 그런데 다음날 문득 그 통화가 떠올라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문맥상에 쫓아낸다는 뜻이 왠지 저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요. 자기는 이 집에서 나가기 싫고 대신 저를 쫓아내고 싶다는 말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신우가 뭔가 뒤에서 일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우 몰래 집에도 홈 CCTV를 설치해놨어요. 저희 강아지가 노견이다 보니 회사에서도 집에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홈 CCTV를 사놨었다가 신우가 오면서 전원을 꺼놨었거든요. 그걸 다시 보이게끔 설치를 하고 전원도 켜놨던 겁니다. 그리고 이틀도 안 돼서 바로 알게 되었어요. 신우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죠. 신우는 제가 마시는 디톡스 주스 있잖아요. 제가 집에 없는 틈에 그걸 꺼내더니 거기다가 어떤 가루를 뭉텅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홈 CCTV에 녹화가 다 되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너무 놀라고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내 주스에 도대체 뭘 넣었을까 싶었고 무섭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당장 따지고 남편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뭘 넣은 건지 일단 그것부터 찾아내야겠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집을 비운 틈에 신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청소도 안 해서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신우는 임시로 저희 집에서 사는 거다 보니 서랍장 같은 건 없었고 물건들을 작은 반상 위에 올려놓거나 여행용 파우치 안에 넣어두었거든요. 저는 그런 곳을 다 뒤져봤습니다. 신우가 제 주스에다가 뭔가 타는 걸 봤기 때문에 저도 필사적으로 찾아내야 했죠. 그러다가 신우 방에 있는 휴지통에서 다량의 봉지와 함께 처방전이 쓰여져 있는 약봉투도 여러 장 발견했습니다. 처방전 내용을 읽어보니 병원에서 처방받은 식욕 억제제 약봉지였더라고요. 뜯어진 것만 해도 꽤 많았고요. 신우가 예전부터 식욕 억제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잘 알고 있고요. 신우가 그렇게 깡마른 몸을 유지하는 건 식욕 억제제의 힘이 큰 것 같았죠. 남편이 식욕 억제제 자꾸 먹지 말라고 여러 번 뭐라고 했고 한 번은 식욕 억제제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로 틀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한창 다이어트 약 부작용이라는 주제로 TV에서도 많이 방송되었거든요. 남편이 신우더러 그걸 보여줬고 저도 옆에서 살짝 봤는데 식욕 억제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기억력 감퇴와 정신착란 증세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식욕 억제제 성분 중에는 항정신성 약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식욕 억제만을 위해 약을 장기간 먹거나 다량으로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신우한테 그래요 아가씨 이런 거 먹지 말아요. 건강에 안 좋아요. 라고 한마디 했던 기억도 있었죠. 그때 신우는 요새는 잘 안 먹어요. 다른 친구 줄 거예요.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휴지통에 쌓여있는 약봉지를 보니 이 식욕 억제제를 가루로 갈아서 저한테 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도 아닌데 약까지 가루로 갈아서 주스에다가 타서 주는 이유가 뭐겠나요? 저를 해하려는 마음이 분명했죠. 와, 그걸 보는데 진짜 이게 미쳤나 싶고 욕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단 그거 다 폰으로 찍었고 휴지통 안에 씌워둔 검은 봉지째로 내용물을 다 꺼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씩씩거리며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네 동생 언제 오는지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죠. 남편이 전화해보니 신우는 곧 다 와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네 동생 오면 얘기하겠다고 하고 기다렸죠. 제가 심각하게 있으니까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그 봉지는 뭐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저는 네 동생 오면 얘기할 거니까 기다리라고 다시 한번 말했죠. 잠시 후 신우가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주연, 너 이리 와봐. 왜? 하면서 어리둥절하게 오더라고요. 저는 아가씨를 쳐다보며 그 검은 봉지를 거실 바닥에 털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신우가 버렸던 자잘한 쓰레기들과 더불어 약국 약봉지가 대량으로 나왔죠. 이거 아가씨 거 맞죠? 네, 근데 이걸 왜... 언니 혹시 내 방 휴지통 뒤졌어요? 네. 왜요? 왜냐고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나야말로 물어볼게요. 아가씨 아침마다 나한테 주스 갖다 줬었죠?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매일매일. 그리고 아가씨가 아니 아가씨는 무슨 너 내 주스에다가 네가 먹던 이 식욕 억제제 갈아서 넣었지? 제 물음에 신우는 눈알을 굴리더라고요. 남편도 깜짝 놀라서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주연이가 너한테 식욕 억제제를 먹였다고? 뭔 소리예요? 아니거든요? 그거 내가 먹은 거예요. 약도 내 맘대로 못 먹어요? 거짓말 작작해. 다 찍혔으니까. 뭘 찍혀요? 네가 내 주스에다가 이 약 가루 집어넣는 거. 그 말에 신우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카메라라도 설치했어요? 카메라라도 설치했어요? 저 홈 CCTV 저거 전원 꺼놓은 줄 알았겠지만 내가 다시 켰거든. 근데 네가 미친 짓 하는 게 찍혀있네. 하면서 저는 그 장면을 켰습니다. 남편도 보고 입이 뜨악했죠. 신우도 생각지도 못했는지 당황한 눈초리고요. 너 말해봐. 나한테 이거 왜 먹인 거야? 네가 살 빼려고 잔뜩 모아둔 이 식욕 억제제를 심지어 이거 약 모양 보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문제 많다고 보도했던 그 약이네? 이거 몰래 갈아다가 내 주스에 넣은 이유가 뭔데? 남편도 눈이 동그래져서 신우에게 따졌죠. 야, 너 미쳤어? 말해봐. 너 이런 짓 왜 한 거야? 아니야. 언니 주스에 다이어트 약 넣은 거 아니라고. 그럼 뭔데? 저기 비타민 가루야. 비타민 가루? 말이 되는 소리래. 우리 집에 비타민 가루가 있었어? 어디 있는데? 갖고 와봐. 다 먹고 버렸죠. 하여튼 그냥 비타민 가루였다고요.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가가 신우 뺨을 때렸습니다. 저한테 뺨 맞고 신우도 눈이 뒤집혀서 따지더라고요. 미쳤어요? 너야말로 미쳤니? 너 이거 범죄야.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구만. 그렇게 생각이 없어?
식욕 억제제를 마음대로 갈아서 나도 모르게 복용시킨다. 너 이거 범죄라고. 제 입에서 범죄라는 말이 나오니 신우도 움찔하더라고요. 너 말해봐. 도대체 이딴 짓 왜 한 거야? 안 했다니까요. 비타민C 가루라고. 좋아. 나 저 주스 들고 가서 검사해 볼 거야. 안에서 식욕 억제제 성분 검출되면 그걸로 너 바로 고소할 거야. 신우고 뭐고 선처 따위는 없어. 취업? 웃기지 마. 취업이 아니라 감방 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제가 가려고 하니까 막 제 팔을 붙잡는 겁니다. 무슨 감방? 말 함부로 하지 마. 야, 이주연. 너 이런 거 왜 넣었어? 뭐 때문에? 바른 대로 말 안 해? 비타민C 가루라니까. 그 말에 남편까지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남편은 폭발해서 신우 팔을 잡아 끌고 무자비하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너는 도저히 답이 없다.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을 해? 너 사이코패스야? 정신병자야? 어디 경찰서 가서도 똑같이 말하나 보자. 하면서 신우를 잡아 끌고 밖으로 끌고 나갔죠. 신우는 신발도 못 신고 정신없이 끌려나갔고 그 와중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탄다고 고함 지르고 타고 나서도 놓으라고 발광하고 하지만 남편은 경찰서 가자면서 계속 억지로 끌고 갔죠. 남편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 같더라고요. 저랑 싸우고 싸가지 없게 굴고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저 몰래 약을 탔다는 건 정말 범죄니까요. 신우가 울고 불고 놓아달라고 했고 맨발로 끌려가니까 사람들도 놀라서 웅성거리고 남편은 아랑곳 않고 경찰서 가자면서 끌고 갔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따라갔죠. 그리고 일단 남편을 말렸습니다. 사람들 보는 눈 많으니까 일단 차에 타. 타서 얘기해.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일단 신우를 끌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갔습니다. 신우는 그 와중에 도망가려는 거 다시 붙잡혀서 차에 올라탔고요. 신발도 못 신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진짜 가관이었죠. 남편은 경찰서 간다고 바로 시동 켰고 신우는 그제야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이어트 약 탄 거 맞아요. 잘못했어요. 그 말에 남편도 씩씩거리며 멈췄습니다. 왜 탔어? 그때 오빠가 틀어준 거 보니까 잘못 먹으면 부작용도 장난 아니던데. 그 부작용 나한테 걸려라 그런 마음이었지. 신우는 코를 훌쩍이며 말하더라고요. 네. 와, 진짜 무섭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악감정을 갖고 있는데? 언니가 자꾸 오빠한테 나 일러바치고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정신적으로 문제나 생겨라 싶은 마음에서 그거 먹인 거야? 너 진짜 무섭다. 수면제도 아니고 이상한 약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한 식욕 억제제일 뿐이잖아요. 네가 식욕 억제제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그쳤겠지. 네 손에 막말로 독약이라도 있었으면 너는 그걸 넣었을 인간이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언니 얄미워서. 그 말에 남편은 표정이 참담해지더라고요. 와, 이주연. 너 아무리 막둥이라고 집에서 오냐오냐 키웠어도 이건 아니지 않냐?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놈의 식욕 억제제 계속 처먹더니 정신까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우리 집에 너 있게 해준 거 그거 새언니가 큰맘 먹고 너 위해서 배려해준 거야. 그런데 하라는 취업 준비는 똑바로 안 하고 술 처먹으러 다니고 남자나 불러대고 하다 이제 몰래 약까지 갈아서 집어넣어. 너 미쳤냐? 진심으로 머리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그 정도로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작은 부작용 같은 거 언니도 좀 겪어봐라. 그 정도 마음이었어. 뭐 설사약 타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장난삼아. 장난? 야, 너 나이가 24이야. 근데 장난? 남편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듯 했죠. 할 말 있거든 경찰서 가서 해. 신우는 뒤에서 울고불고 빌고 난리가 났는데 남편도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거의 다다라서 신우가 갑자기 눈 뒤집고 기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쇼인 줄 알았는데 입에 개거품까지 물길래 식겁해서 차 돌려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 가보니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고 너무 울고 소리 질러서 일시적으로 탈진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연락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 시부모님도 집으로 바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태어난 신우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시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고 까무러치셨죠. 어머님이 정말 신우를 개패듯이 팼습니다. 취업 준비하겠다고 해서 오빠는 신혼집 얹혀 살게 했는데 이딴 짓을 벌이냐며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느냐고 땅을 치셨죠. 저는 생각 같아선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시부모님이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이번 한 번만 넘어가기로 했고 대신 살면서 신우 얼굴은 절대 안 보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도 당장 짐 빼서 나가달라고 했고요. 어머님은 알겠다며 그 길로 신우 짐 빼서 같이 내려가셨어요. 남편도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할 것도 아닌데 고소까지 할 수는 없었고 그냥 덮어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아직까지 신우는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시댁에 가야 될 때도 신우는 일부러 자리를 피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방식으로요. 아버님, 어머님은 그때 일을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고향으로 내려간 뒤에도 취업은 안 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집안의 골칫덩이로 사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4년이 흐른 최근에 신우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겨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 증세에 식욕 억제제를 너무 오랫동안 장복하는 바람에 여러 문제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하는 남편도 갑갑해하고 시부모님도 속이 터지실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사는 건지 모르겠는 신우. 원래 못돼 처먹은 인간인지 아니면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정신머리까지 이상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저는 앞으로도 그 소름 끼치는 신우는 볼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던지 솔직히 말해 불쌍하지도 않아요. 저한테 악감정 가지고 몰래 그런 짓 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 끼치고요. 차라리 그때 경찰서 끌고 갔으면 정신을 좀 차렸을까요? 철이 없다는 말로는 부족한 미친 신우. 제발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리고 가족들한테 피해 그만 입히고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